요즘 은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전엔 이젠 좀 쉬어야지 정도였는데 요즘은 달라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한국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 하는 고민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특히 지금같이 물가 오르고 집값도 만만치 않고 연금 문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해외로 나가서 살면 좋다는데 과연 진짜일까? 하고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월 지출이 확 줄어들어서 자산이 많지 않아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현실감이 부족하고 과연 1억으로 해외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가능해?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은퇴 후 해외로 이주해 적은 자금으로 의외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꼽는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는 공통적으로 몇 군데로 추려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태국과 베트남을 소개해 보려 해요.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 실제로 정착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억 정도로 평생 편하게 산다는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지 경험담을 통해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왜 태국과 베트남이 자꾸 언급될까? 요즘 해외 은퇴 정보 찾아보면 태국, 베트남 이야기가 빠지지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낮은 물가, 괜찮은 의료 인프라, 그리고 한국인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게 크게 작용합니다. 물가 태국이나 베트남은 국내보다 식비, 집세, 교통비 등 생활비 전반이 훨씬 저렴해요. 물론 도시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한국 물가의 절반 이하라는 말도 많습니다. 의료 및 치안 의외로 치안이나 의료 시스템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보험이나 국제병원 이용 등 대안을 찾으면 되거든요. 한국인 커뮤니티 생각보다 현지에 정착해 있는 한국인이 많아서 한식당도 있고 한국어 도움을 주고받을 기회도 많아요. 완전히 낯선 땅에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으며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두 나라에서 1억 정도 갖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사실인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례 1 태국 치앙마이에 정착한 최 씨 이야기. 최 씨 62세는 2년 전에 퇴직금을 포함해 자산 정리를 했더니 대략 1억 2천 정도가 손에 쥐어졌다고 해요. 본인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긴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다 보니 매달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비, 이러저러한 지출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집 월세가 따로 없는데도 이미 생활비가 모자라는 느낌이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 추천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가게 됐는데 처음엔 이 나이에 혼자 외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죠. 근데 막상 가보니 치앙마이는 외국인 은퇴자들이 꽤 많이 살고 있어서 의외로 치안도 안정적이고 한국 분들도 많더랍니다. 주거비가 또 얼마나 싼지 스튜디오형 아파트 월세가 15만 20만 원대라서 충격을 받았다나 뭐라나. 결국 최 씨는 원룸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콘도 한국으로 치면 오피스텔 느낌을 알아봤어요. 수영장, 헬스장, 보안 다 되어 있는 곳도 우리 돈으로 한 달 3,035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한국에서는 이 가격이면 반지 하나 고시원 수준이라 비교가 확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비도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보니 최 씨는 기본 생활비를 6,070만 원 정도로 맞춰 쓰고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대요. 국민연금이 70만 원 정도니까 사실상 매달 적자가 거의 없었던 거죠. 여기서 몇 년만 지내볼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정착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일단 물가가 싸고 따뜻한 기후, 여유로운 분위기가 몸에 맞아서 크게 스트레스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이태국 파타야 해안가에서 즐기는 박씨 부부의 노후. 이번엔 부부가 함께 태국으로 간 사례예요. 박씨 65세와 아내 60세 두 분은 한국에서 자녀 결혼까지 마친 뒤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작은 전세로 옮기면서 남은 돈이 대략 1억 정도 됐다고 해요. 자녀도 독립했고 이제는 부부가 평생 꿈이었던 바닷가 근처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을 누려보자고 결심을 하셨대요. 파타야는 치앙마이에 비해 조금 더 관광지 느낌이 강한 곳이죠. 해안가 근처라 바다를 볼 수 있는 콘도나 빌라가 많고 밤문화도 발달해 있어서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박 씨 부부는 조용한 삶을 원한다면 해안가에서 좀 떨어진 동네를 선택하면 된다라며 지역을 잘 고르면 결코 시끄럽기만 한 곳이 아니라고 해요. 두 분은 방 2개짜리 콘도를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시설이 깔끔하고 수영장까지 딸린 곳이 월 45만 원 정도라니 솔직히 처음엔 꿈 같았다고 해요. 기본적인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안쪽으로 해결되니 서울에서 살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여유가 생긴 거죠.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해산물을 싸게 사고 오후에는 수영을 하거나 바다 근처를 산책하고 저녁엔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한가롭게 밥을 먹는 일상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1억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어?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박 씨 부부는 국민연금 합산이 140만 원 정도 나오고 그중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조금씩 저축을 해둔답니다. 큰 병원비만 들지 않는다면 1억 원을 별도로 보유한 채로 마음 편히 쓸 수 있고 혹시나 큰 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기면의 의료비나 자녀에게 도움 줄 때 그 돈을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 돈은 긴급 자금이고 매달 연금으로 충분히 살림이 돌아간다고 하니 이것만큼은 부러울 수밖에요. 사례 3 베트남 다낭에서 한식당을 차린 김씨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베트남의 다낭으로 간 김씨 58세 얘기예요. 김씨는 은퇴 후에도 뭘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작은 한식 분식집을 열게 됐어요. 다낭은 휴양지로 유명하고 한국인 관광객도 많으니 한식당이면 먹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초기 자본을 많이 쓰고 싶진 않아서 한국에서 모아둔 1억 원 중 절반 정도만 들여 창업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다낭은 치앙마이나 파타야에 비해 한국 음식점, 한국 마트가 많아서 전혀 외롭지 않다더라고요. 현지인들도 친절하고 한국인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가게 운영이 생각보다 수월했대요.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 통역해주는 현지 직원도 뽑고 서류 준비 같은 건 별도 에이전시에 맡겨야 해서 그 부분엔 돈이 좀 들었지만요. 김 씨는 처음엔 그저 기왕 나와 살 거면 재밌게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면서도 월 5,060만 원 이익은 남으니 베트남 물가에선 충분히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집세도 가게와 가까운 아파트를 월 25만 원 정도에 계약했으니 한국에 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한 달 생활비가 7,080만 원 선이니 약간의 현금 흐름만 잘 맞으면 아직 1억 중에 크게 깎아먹는 일 없이 살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만큼 힘든 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돈 모아둔 거 많지 않아도 나만의 가게 운영하며 사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면서 언젠가는 이 가게를 조금 키워서 현지인들에게도 한국 음식을 더 알리고 싶다는 포부까지 내비치셨어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성향,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건강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가 확 뛰어오를 수 있으니 보험을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야 하고요. 외국 생활의 외로움에 대비해 최소한의 언어 능력이나 커뮤니티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의 비자 문제나 집 계약, 은행 업무 등 번거로운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니 일정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버티기엔 부족한 돈으로 해외에서 나름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1억이란 돈이 평생 완벽하게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적은 연금과 맞물려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특히 태국과 베트남은 비교적 외국인 거주에 관대한 편이라 장기 비자 제도가 잘 돼 있는 점도 매력 포인트이고요. 마무리하며 막상 해외에서 살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와 걱정이 따라와요. 언어, 문화 차이, 은행 업무, 병원 문제. 하나하나 따지면 복잡하긴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떠나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남은 여유로움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1억 원이란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은퇴 후 30년 이상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태국, 베트남 같은 곳에선 월 1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도 의외로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으니 오히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분이 해외 생활이 맞는 건 아니에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문화, 음식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은퇴자들 중에는 몇 년 동안 외국에서만 살다가 필요할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와 병원 치료를 받는 스노버드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름엔 한국, 겨울엔 동남아 이런 식이죠. 중요한 건 선택지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집에서 손주 봐주며 지내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누구나 더 자유롭게 노년을 설계할 수 있게 됐어요. 이왕이면 좀 더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은 태국과 베트남 두 나라를 중심으로 실제 은퇴자 사례를 통해 어떻게 1억 원으로도 평생 여유를 꿈꾸는지 살짝 엿봤어요. 어디까지나 사례이니 꼭 가보기 전엔 직접 여행이든 답사든 해보시고 실제 감각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선 생활비에 치여서 꿈꾸기 힘들었던 노후를 해외에선 조금 더 수월하게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마음 한 구석에 나도 한 번쯤 해외에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이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넓고 방법도 많잖아요. 그러니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실제 사례를 보고 나에게 맞는가? 를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제2의 삶을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에요.